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과연 파산 절차에서 환가할 수 있는지 그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이혼은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죠.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중 어떤 부부 일방이 파산이나 회생 들어왔을 때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개인회생을 보시면은 대법원 예규에 의해서 아니면 현재 현행 실무가 개인회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절반의 가치를 청산 가치를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7천이 있습니다. 근데 일방 당사자가 그 남편 명의로 돼 있으니까 여자가 개인회생 들어오고 아니면 여자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이 개인회생 들어왔을 때 그 7천만 원 중 서울 같은 경우는 면제재산 범위가 어떻습니까? 3,700이죠. 7천 마이너스 3,700 빼면 얼마입니까? 3,300이죠. 그 중에 또 절반? 아니면은 뭐 7천을 절반 3,500, 3,500 나눠서 개인회생에서 이제 일부 재산을 그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 왜냐면 이 보증금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7,700 중에 7,000 중에 3,700을 빼면 3,300이 남죠. 3,300을 전액을 투입을 할 것인가 그 중에 일부를 투입할 것인가는 좀 문제돼도 일단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는 게 이제 입장이죠. 파산에서는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파산에서도 일부 환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다수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예전 파산 사건입니다. 구파산이라고 하죠. 이 30만원짜리 사건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을 예납하던 어떤 개별적으로 파산 사건이 많지 않을 때의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혼인 중 재산이 문제가 됐는지. 신청 경위는 채무자는 82년부터 피혁재판 회사에 근무하다가 96년 땡땡 모드를 설립하여 2004년까지 운영했습니다. 97년에 이제 IMF 경제불황으로 피혁 원단 수출이 어려워졌고 결국은 2014년 12월에 지급불능으로 이제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이제 이 당시부터는 피혁도 그렇지만 뭐 섬유 이런 게 다 중국으로 넘어가죠. 인건비가 싼. 이후 중국에 소재한 피혁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월 200여만 원 정도의 이제 수고료를 받다 생활을 하였으나 경제 불황에 따른 피혁 시장이 또 사양이죠. 사양화로 2009년 2월 이후에는 컨설팅 업도 이제 그만두게 되어 결국 별다른 소득이 없게 되어 채무자는 이제 파산 신청에 이르게 됐고요. 자산 현황은 파산 선고 당시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었어요. 다만 부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1,639만원이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7일날 이 재산을 좀 일부 이게 이제 결국 채무자가 벌어서 배우자한테 갖다줘서 형성한 재산이겠죠. 뭐 배우자가 또 순수하게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한 건 아니고요. 배우자는 아마 가정주부였을 겁니다. 그리고 1,630이 나올 정도의 어떤 해약환급금이 되려면 보험료도 상당 아마 이거에 한 서너 배를 내야 됩니다. 한 5천 이상을 내야 될 거예요. 5천, 6천을 5, 6천, 뭐 6, 7천을 내야지 요 정도의 그 해약환급금이 생기는 겁니다. 부채 현황은 채무자는 이제 아마 뭐 사업을 하셨으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끼고 있죠.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5억입니다. 파산재단의 환가 절차.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종신보험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보험 해약환급은 1,639만원. 개인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2009년이죠. 제가 파산관제인 7년차 7년부터 했으니까 7, 8, 9. 이 당시에는 보험계약 조회결과서라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신파산하면서 판사님이 그거를 왜 안 하냐, 다 한번 의무적으로 넣어라라고 했을 때 뭐 그런 게 어떤 관제인은 알고 있었겠죠.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있는, 그런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 보험 사건 같은 거를 좀 열심히 하신 분은 알 수가 있었겠죠. 소송에서, 송무에서. 다 송무에서 나온 거를 토대로 해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지적전산 자료도 그렇고,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세목별 과세 증명서, 그 다음에 뭐 금융거래 내역에 이제 좀 알고 있었고, 당연히 그 이제 보험 계약 조회 결과서는 이 당시에는 사실 몰랐고, 이건 아마 이제 뭐 그 당시 개별적으로 그 보험료가 납부가 되니까 ING로 이제 한 달에 만약에 뭐 20만 원이 계속 나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그러니까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는 채무자로 돼 있고, 그럼 ING 가서 해약환급금 떼어와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배우자 자신이 소득으로 불입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던 바, 동보험은 온전히 수익자인 채무자의 몫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파산 신청 당시 신고가 누락된 재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은 동보험이 해약환급금을 파산재단에 편입시키게 하여, 이거 부인 청구까지 했거든요. 제가 정못을 상대로 2010 하기 50 부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소송은 2010년 12월 23일 신문기일에서 정모 씨가 금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고, 정은 2010년 12월 24일 금 1600만 원을 관제인 통장으로 입금하였습니다. 야, 지금 같으면 제가 1600만 원 아니고 한 7, 800 정도 할 텐데, 이 당시에는 뭐 처음이니까 그냥 FM대로 했네요. 그냥 이거 판사님이 그냥 1600만 원 다 토해내라 라고 아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판사님도. 야,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그냥 대충 좀 봐주죠. 1600 중에 배우자의 몫을도 있고, 또 일부 좀 생활 형편을 생각을 해서 이제 관제인 재량입니다. 사실 1600을 다 할 수도 있고요. 150 빼고, 아니면 뭐 600을 뺄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제 채무자 부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봅니다. 소득도 보고, 무슨 몸이 안 좋은 데는 없는지. 결국 이 당시에는 1600을 배당을 받았죠. 1600을 이제 받아서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배당편이에요. 이 당시에. 배당편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배당률 나오고요. 요즘 배당률 나오나? 배당률 나오겠죠. 1.1%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써줬네요. 실 2차, 5차 금은 3원이 발생하였고, 뭐 이런 식 차감하고, 아이고 참. 결국 이제 이 당시에 왜 1800일까요? 1850. 그러니까 1600인데 250이 이 당시에 파산관제인 예납비용으로 아마 250을 판사님이 예납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250은 파산관제인이 아마 보수리 수령한 게겠죠. 300이군요. 300. 재단 운영비 300. 이제 법원 예납금이 250이었고 1600, 1850 파산관제인 비용 보수로 300이 책정됐네요. 300. 지금은 300 받으려면 뭐 한 4, 5천 정도, 3, 4천 정도 한가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뭐 초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도 이런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회생의 영향으로, 개인 회생의 영향으로 파산 절차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부부 별산제에 반한다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죠. 사실은 이 회생부터 좀 문제는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과연 이 부부 별산제를, 실제로 이제 이 파산도 그렇고 회생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어떤 그 사건을 실질적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별산제로 운영하는 분들은 없죠. 다 그냥
공산제죠. 아니면 공동주의. 그래서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지 가정 경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상 위기를 돌파해서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죠. 이게 철저하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나가는 돈 들어오는 돈이 아주 섞여 있어 갖고 사실은 별산제를 주장할 만한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죠. 별산제라는 게 이제 이렇게 대법원 판례라든지 민법상의 원칙인데 그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산제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사건을 냉엄하게 바라보기는 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 혼인 중 형성한 재산 환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한번 그런 사례를 직접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아마 충분히 참고가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